네, 오늘 오전에 강원도 강릉에서 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사실상 산불 특보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장선희 SBS 네트워크팀 기자, 또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조재근 기자 나와 있죠? 네, 강릉시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릉시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고 하늘은 여전히 매캐한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두 시간 전보다 바람은 다소 잦아든 상태입니다. 산불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공무원 등 1,200여 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바람이 초속 20m 이하로 내려와 진화 헬기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65% 정도로 나머지 진화 헬기 14대도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마을과 문화재 주변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주택과 건물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오늘 오전 8시 29분쯤 첫 신고가 들어왔는데 강풍경보 속에 초속 20-3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8시 57분부터 10시 22분까지 경포동과 순포리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3건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재 강릉 아레나와 사천중학교 등 대피소 2곳에는 주민 29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경포 인근의 펜션과 호텔에 투숙해 있던 관광객들도 대부분 대피한 상태입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주택 38채와 펜션 28채, 호텔 3채 등 모두 68채가 전소 또는 부분 전소됐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현재 건조 경보도 내려져 있는데 오후 늦게 비 소식이 예보돼 있지만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진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람은 현재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정도로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완전 진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산불 현장에서 SBS 조재근입니다. 조재근 기자, 스스로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장선희 기자. 네. 자, 오늘 산불 현재 상황 8시 반부터 시작된 게 이제 계속 번지는 상황인데 네. 간략하게 그 과정 경과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오전 8시 30분에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4번지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강한 남서풍을 타고 북동쪽으로 빠르게 번져서 지금 5시간째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km 이상 이동하면서 불이 현재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륙 쪽에서 동해바다를 향해서 산불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불길이 향하고 있는 곳은 민가가 몰려 있는 순포리 일대 그리고 순긋 해수욕장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영주 교수님, 지금 강릉에 불던 바람이 아까 조재근 기자 얘기 들어보면 다행히 좀 바람이 좀 약해졌다고 그러는데 네. 아직도 굉장히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오늘 어제부터 예고가 됐습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까지 굉장히 강한 강풍이 네. 올 것으로 예고가 됐고 사실은 불과 오전까지만 해도 헬기 투입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도 약간 내리고 네. 또 실제로 바람도 약간 잦아들면서 헬기에 의한 진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전에 상황으로 본다면 오후까지도 상당히 헬기 투입이나 진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오늘 낮 동안에 화재 진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야간에 이제 화재 진압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측면, 또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분다는 네. 측면으로 봤을 때 야간에 산불이 굉장히 막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지금 주불 진압이 한 65% 진행됐다고 하는데 일몰 전까지 상당 부분 많은 부분 화재를 좀 잡아야지만 사실 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밤이 되면 헬기가 못 뜨는 건가요? 예, 야간에는 헬기 자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중 진압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네. 지상에서의 진압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적극적인 주부를 끈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고 네. 주변에 이제 방호라든지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들 또 잠부를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더 확산을 막는 정도의 수준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장선희 기자, 이제 네. 지도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지도를 좀 띄워주시죠. 이 산불 상황을 그려준 지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산불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발화 지점이라고
건데 보이는 데가 이제 강릉시 난곡동 4번지 지점인데요. 지금 바람이 이제 남서쪽에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면서 북동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대원리 그리고 경포가 오른쪽에 보일 건데요. 이 주변이 그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호텔과 뭐 민가뿐 아니라 호텔, 리조트, 펜션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숙박시설에 투숙했던 사람들 700여 명도 현재 대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교수님, 이게 지금 바람이 양간지풍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양간지풍이 뭔지 뭐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봄철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이제 이런 바람의 현상인데요. 네. 일단은 남서쪽의 내륙 쪽에서 이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고기압이 형성되면 바람이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불어 나가는 상황이 동해안 쪽에 이르면 이게 서풍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서풍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이제 넘어가기 이전에 비를 상당히 내리면서 굉장히 고온의 건조한 바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동해안 쪽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강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원래 봄철이 굉장히 건조한 상황에서 그렇죠. 거기다 더더욱이 고온 건조한 바람이 이제 그쪽으로 불어 나가면서 화재의 취약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 났을 때 굉장히 빠르고 또 굉장히 또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면서 화재가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장선혜 기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거기가 강원도 강릉이 관광지잖아요. 뭐 저도 가끔 놀러 갑니다만 그 리조트와 호텔 등에 피신해 있던 분들은 안전한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지금 인명 피해 상황은 다행히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시 30분 기준으로 피해 상황을 좀 집계된 걸 봤는데요. 현재 주택 22채, 펜션 8채가 전소가 됐고요. 주택 14채, 그리고 펜션 20채가 부분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호텔 4동에도 피해가 발생해 있었고 당초에는 100가구 이상 소실됐다 이런 소식도 뉴스를 통해 전해졌었는데 당국이 대피 가구 인원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현재까지는 지금 요 정도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실입니다. 이 주변에 근데 민가, 뭐 주택가도 있고 또 숙박시설도 있지만 보물로 지정된 경포대 그리고 선교장 같은 문화재들이 있어서 문화재 소실 우려도 있습니다. 자, 산불 학살 소방청이 지금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건 올 들어 처음인 거죠. 네, 올해가 처음입니다. 소방대응 3단계가 국가적인 재난에 해당될 때 발령이 되는데 2019년 강원도 고성 속초 대형 산불이 났을 때에도 3단계 발령이 됐었거든요. 네. 올해 이번에도 올 처음으로 3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청도 산불 3단계를 발령을 했어요. 소방하고 조금 다른데 산불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에서 3,000헥타르 또 평균 풍속 초속이 10m 이상 그리고 예상 진화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발령이 되는데 그래서 소방 대응 3단계, 산불 3단계 두 가지가 다 3단계 발령이 났습니다. 자, 소방 대응 시스템이 지금 이영주 교수님 네. 총 3단계인데 1, 2, 3단계가 지금 어떻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1단계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에서의 소방력을 동원했을 때 충분히 이제 진압이 가능하다면 1단계가 발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단계로 어렵다, 이거 더 커질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인근 지역의 소방력까지를 동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2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화재인 경우에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화되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시도 5개 이상의 시도군의 자원들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치로서요. 사실은 소방 동원 입장에서는 소방력 집중의 입장에서는 총 동원령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약간 약해지면서 헬기가 투입됐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헬기 진압이 사실상 원활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 화재 확산세도 굉장히 빠르지만 또 이런 것들이 소방 헬기를 운용하는데 상당히 장애로 이렇게 이제 장애가 되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사실상 공중 진압 중심의 이 화재 진압 체계에서는 헬기가 운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이제 손발을 꽁꽁 묶고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상 진압 능력, 지상의 이제 진압대들이 적극적인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접근의 한계라든지 또 화재가 굉장히 강한 경우에 사람들이 지상의 이 전력들은 대부분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끄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소방 헬기가 적극적으로 진압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적극적인 주불 진압을 지상에서 하기보다는 주요한 방호,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라든지 주택가라든지 방호가 돼야 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부분들, 더 이상 화재가 확산되는 방향에 선제적으로 거기에 불을 뿌린다는 데서 확산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떤 이런 진압 작전들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 강릉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불안할 텐데요. 화재 현장 근처에 있다가
대피하신 분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이승학 씨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승학 씨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신가요? 현재 저희는 경포초등학교 근처에 숙소에 대피해 있는데, 네. 다른 주민들은 경포대 앞에 근처 주차장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네. 대피소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디 계시다가 경포초등학교 대피소로 이동하신 건가요? 저희가 저동에 있는 예. 펜션을 저희가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공사를 하시던 분이신가요, 그럼? 예, 예. 공사 현장에서 타일을 붙이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네. 저희가 이제 대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펜션은 숲하고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화재 발생하는데 바로 반대편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검은 연기가 저희 화재 현장에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화재가 났던 거를 알고 빨리 신속하게 저희가 대피를 했던 상황입니다. 보고서 그냥 대피하신 건가요? 아니면 소방당국에서 뭔가 메시지가 왔다든가 뭐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메시지가 오기 전에 저희는 화재에 났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니까요. 예. 먼저 대피가 가능했습니다. 이 산불이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나던가요? 대피하실 당시에? 그때 대피하던 당시에 저희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화염 때문에 네. 연기가 엄청 심해서 앞도 잘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화염이 되게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화염이 되게 빨리 번지는 상황이었어요. 네. 저 민가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한 걸로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가 대피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막 엄청 심하진 않았었는데, 예. 저희가 대피하고 나서 저희 펜션이랑 그 근처 민가들은 다 이제 불탔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전해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대피소까지 다 이동하고 나서 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그 근처는 다 벌써 불에 번졌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대피하실 때 주변 주민분들도 같이 나오셨습니까? 예, 그때 다 철수를 같이 했던 상황이었고, 네. 이제 대피소에서 이제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그 근처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다 벌써 울고 계신 상황이었고, 좀 되게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이승학 씨는 거기가 댁은 아니신 거죠? 예, 저는 일하러 현장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불이 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빠져나오고, 지금 네. 다 철수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피소에 그럼 현지에 사시던 주민분들도 같이 대피해 계십니까? 예, 그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들 하시나요? 뭐 따로 피해 입은 분들하고는 얘기는 안 해봤지만, 네. 그분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를 이제 들어봤을 때, 네. 밖에 계시다가 이제 안으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침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물건들이나 이런 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서 대피하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승학 씨께서 지금 대피해 계신 곳은 이 산림에서 네. 좀 떨어진 안전한 곳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대피소를 옮겨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제가 대피했던 장소는 조금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직 거기서 더 대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지금 뭐 화염은 안 오겠지만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대피하고 있다가 네. 제 본가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 이동하는 중에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 아마 그래요? 강릉까지 네. 이 비가 전해지면은 아마 불 끄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어느 정도나 내립니까?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네.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폭우가 내리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거기가 네네. 산불이 난 지역에도 그만큼 비가 온지는 아직 잘 파악은 안 되신 거죠? 예, 지금 현재 불 나고 있는 지역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아마 네.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승학 씨 대피 잘 하시고요. 네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좀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장선희 기자, 지금 네. 아니 이건 이영주 교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 비가 이 정도 오면 산불 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죠? 예, 뭐 사실은 비가 어느 정도 오늘 이제 예보가 된 바로는 해당 지역에 한 2mm 내로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고 한 낮에 한 1시부터 한 4시 정도 사이에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강수량만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충분히 불을 이제 끌 만큼의 화재가 줄어들 만큼의 이제 비 양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연결해서 지역 주민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다는 건 오히려 화재 진압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 집중적으로 비가 좀 내려준다면 오히려 화재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부분 또 그리고 주변 지역에 비가 뿌려졌을 때는 안 왔을 때보다는 확산 한마디로 바싹 말라 있는 삼림에 뭐 어느 정도 촉촉하게 물이 어느 정도 적셔준다면 확산세는 상당 부분 좀 저감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시기에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진압력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강풍이 계속 불면서 건조해서 발생한 화재인데, 자, 그럼 비가 몇 미리쯤 와야 충분한 양이라고 하죠? 뭐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10mm에서 한 20mm 정도 이 정도는 와야 어느 정도 산림을 촉촉히 적셔주면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예방하거나 또 화재를 좀 더 진압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오는 부분과 또 천천히 길게 오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전체 예보된 강수량만으로는 비만으로는 화재가 진압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진압 작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만으로 진압되게 됐다면 이 강풍은 그럼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큰 관건일 텐데, 자, 뉴스 브리핑 팀에서 기상청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 양간지풍은 이제 봄철에 자주 나타나는 기압계 때문에 형성되는 바람인데요.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그 위로 저기압이 위치를 할 때 두 서로 다른 기압계의 간격이 좁아져서 그 사이를 흐르는 바람이 매우 강해지게 돼요. 이러한 강한 남서풍들,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바람은 전국적으로 불고 있고요. 이러한 바람들은 내일 아침까지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구름대가 완전히 통과하고 나게 되면 강한 북풍류가 동반이 되면서 이 남서풍과는 또 다른 성질을 가진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 쪽에 불어들기 때문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이후에 우리나라 쪽에 순간적인 돌풍을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풍에 대해서는 내일까지도 일정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풍을 내일까지는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요즘 이 산불이 지난번에도 산불 때문에 이영주 교수님 모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좀 이걸로 대충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 이제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되는 단계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5월 초순부터 5월 중순 정도까지 계속 산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건조한 기후들이 생각보다 좀 더 길게 이루어지면서 6월 초 정도까지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습한 여름 계절로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5월 말 혹은 또 6월 초 정도까지 이때까지는 산불에 관련된 부분들의 예방이라든지 항상 주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겠습니다. 장선희 기자, 올 들어서만 지금 산불이 어느 정도나 발생한 거죠? 제가 오늘 강릉 산불까지 추산을 해보니까 442건이더라고요. 산림청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너무 많네요. 올해 3월 말까지 산불 건수가 376건입니다. 이게 최근 11년 동안 가장 많았던 건수고요. 올 3개월 동안 발생한 산불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해마다 이게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56건 산불이 발생해서 서울 면적 40%에 달하는 2만 4천 헥타르가 불에 탔거든요. 이게 10년의 평균치랑 비교해보면 면적으로 따지면 7배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연중화되고 있는 추이가 뚜렷한데 10년간 통계를 쭉 보면 산불이 보통 3월하고 4월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월하고 5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이 점점 잦아지고 연중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장선희 기자 얘기했듯이 올해 들어서만 지금 4월인데 지난해 절반 정도의 산불이 벌써 났다고 그러거든요. 왜 더 잦아지고 많아지는 겁니까? 일단 뭐 잦아지고 많아지는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산불에 대한 피해라든지 또 발생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상기온 이런 부분과도 연결시키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가장 이제 봄철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화재, 이런 산불의 영향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강수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건조한데 비도 잘 안 온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제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중간중간에 비가 조금씩이라도 와준다면 차라리 나은데요.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화재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봄철에 이제 이를테면 올해도 3월에 굉장히 많이 화재가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따뜻해진 상황들. 그래서 이런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전체 화재 위험 지수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쳐서 사실은 화재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건조한 기후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재의 발생에 대한 영향성을 상당히 높인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동해안 일부 지역에 이렇게 건조한 기후 또 이를테면 남쪽의 일부 지역에만 이제 건조한 기후들이 좀 집중됐는데 지금은 한반도 전체, 뭐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도 전부 다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 전체가 다 건조한 상황. 그래서 화재 위험 지수가 전국적으로 다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림이 저렇게 수십 년 키워온 산림이 이렇게 허무하게 잿더미로 변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 가장 불안하신 분들이 바로 산 근처 사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저희 집도 공교롭게 산 밑에 사는데 네. 자, 어느 정도 산불이 나면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일단 뭐 인근 지역, 인근 주변 산에 산불이 났다면 일단은 대피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의 이제 확산이라든지 또 확산 피해 반경 범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오히려 일단 대피를 하시고 산불의 영향이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되거나 또 이런 것들이 피해 범위 바깥으로 이제 있다면 그때 이제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사실은 일단 화재가 주변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대피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사실 이번 산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전에 동해안의 산불이 산 쪽에 더 가깝게 화재가 났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주택가라든지 도시 주변에 인접해서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민이라든지 또 이런 민가나 건물들에 대한 소손 피해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또 캠핑들도 많이 하시니까 산에 또 텐트 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산불이 나면은 대피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할지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그러니까 불어오는 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산불이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네. 산불이 이제 바람을 맞고 있다 그러면 바람을 등지고, 그러니까 이 바람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이미 산불이 이제 지나간 상황이라면 네. 오히려 이제 산불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서 단순히 바람의 방향을 등지고 대피해라라고 이렇게 단순히 설명드리면 오히려 화재 쪽에 더 갇힐 수가 있어서 네. 화재 상황을 살피시면서 불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대피를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능선을 타고 화재가 산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낮은 지대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이미 이제 주변으로 다 불에 갇힌 상황, 그래서 어디로 대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이제 가연물들을 치우시고 가급적이면 낮게 엎드리시거나 뭔가 움푹 패여 있는 이런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몸을 숨기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 계속 연결해서 이번 강릉 산불 관련해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전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지내신 박현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을 지내셨으니까 이번 산불 상황 상당히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실 텐데 현재 강릉 산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그래도 좀 저희가 지금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지만 네. 적극적인 진화로 불길이 이제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30분 전 상황으로 진화율이 한 65%가 돼서요. 네. 이제는 조금 그래도 오늘 중에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완진까지 그럼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언제 끝난다는 그렇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시민 인터뷰 하시면서도 그 비도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비가 직접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상승률이 올라가는 걸 약간 이제 막아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면도 있고 바람이 조금 약해지고 해서 아마 가능하다면 저희도 지금 이제 일몰이 되기 전까지 좀 주부를 좀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헬기 진화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몇 대가 투입됐다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예, 지금 이제 헬기도 사실은 이제 초속 20m가 넘으면 네. 사실 큰 헬기도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산림청이 갖고 있는 헬기 중에 초대형 헬기가 한 2대가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고 네. 지금 초대형 헬기 하나는 투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다른 것도 지금 최대한 이제 투입을 해서
오늘 중에 지금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헬기 진화 작업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 초속 10m가 넘으면 작은 헬기들은 아예 못 뜨고요. 네. 그다음에 초대형 헬기조차도 20m가 넘으면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사실 헬기를 띄우지 못한 상황이었죠. 네. 이번 산불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급속히 확산된 게 바로 강풍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강한 바람이 주 원인인데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속 20m, 심할 때는 초속 30m라고 그랬는데 이 초속 자꾸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초속 20m는 시속 78km, 시속 80km예요. 예. 그리고 초속 30m면 시속 110km인데 자동차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이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자, 이렇게 산불이 빠르게 확산될 때 중요한 대표 요령이 있다면 몇 가지 알려주시죠. 사실 계속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연기 나는 방향 보고 연기 색깔이 사실 약간 좀 그 희뿌연 색깔이 아니라 노란빛이 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산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일찌감치 산불 위험 지역 바깥으로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네. 혹시 이제 집에 있으면 문 닫고 바깥쪽에 좀 최대한 물 많이 뿌려놓고 네. 미나물질 치우고 그래도 불이 이게 우리 집에 올 수 있다라고 하면 빨리 지금 우리 방송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네. 안전된 장소를 대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네네. 자, 박현 서울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영주 교수님. 지금 일단 주변 집을 버리고 대피할 때라도 사실 집이 타면 아깝잖아요. 네. 또 자기 재산이 거기 다 있는데 네. 그 불이 글로 옮겨붙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까? 네, 일단은 가장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주변에 자기 집 주변에 물을 좀 뿌려놓는다든지 또 네. 집 주변에 탈 물건들을 좀 안쪽으로 치워놓는다든지 해서 혹시라도 불티가 날리거나 화재에 노출됐을 때 화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소실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는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대피하실 때도 전기라든지 가스 같은 것들 좀 차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창문이라든지 문 같은 경우는 잘 닫으신 상태에서 대피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런 조치들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불이 당장 닥쳐서 불길이 집 앞까지 온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본인의 생명이 우선이 되니까 일단 대피를 먼저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다행히 강릉에 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조재근 기자 나와 있죠. 네, 조재근 기자. 네.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반가워 보일 수가 없군요. 강릉시. 네, 저는 지금 강릉시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지금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비가 어느 정도 옵니까? 네, 조재근 기자. 네, 그냥 별 말이 없어도 지금 우산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만으로도 지금 뒤에 연기도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교수님. 네, 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빗소리가 이렇게 반갑게 들리기는 저도 네. 참 오랜만인데요. 비가 상당 부분 많이 강하게 오고 있는 부분. 그래서 네. 저는 예보보다도 사실은 예보가 좀 틀려더라도 네. 비가 좀 예상보다 많이 왔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장에 비 오는 상황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화재가 잦아드는 데는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우 강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네요. 네, 조재근 기자가 지금 여기서 부르는 제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중계를 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소리가 저렇게 크게 나네요. 예. 자, 조재근 기자 연결됐죠? 네, 강릉시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산불 현장 지금 이곳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빗줄기가 한 30분 전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바람도 크게 잦아든 듯한 느낌입니다. 하늘을 온통 가득 메웠던 매캐한 연기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 바람이 초속 20m 이하로 내려가면서 2시 50분 전부터는 진화 헬기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65% 정도로 나머지 진화 헬기 14대도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방대원과 공무원 등 진화 인력 1,200여 명이 투입돼 마을과 문화재 주변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주택과 건물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오늘 오전 8시 29분쯤 첫 신고가 들어왔는데 강풍 경보 속에 초속 20-3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8시 57분부터 경포동과 순포리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3건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고요. 현재 강릉 아레나와 사천중학교 등 대피소 2곳에는 주민 32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경포 인근의 펜션과 호텔에 투숙해 있던 관광객들도 대부분 대피한 상태입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주택 38채와 펜션, 호텔 등 모두 71채가 전소 또는 부분 전소됐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현재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저녁까지 5mm의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바람은 평균 풍속 초속 15m 정도로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는 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산림과 소방당국은 오늘 중 완전 진화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산불 현장에서 SBS 조재근입니다. 자, 빗소리가 이렇게 반갑게 들린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장선희 기자. 네. 비가 많이 오면 뭐 당연히 좀 진화에 도움이 되겠죠. 자, 원인도 한번 따져볼까요? 이번 화재의 원인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소방당국이 파악한 원인은 네. 오늘 강한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 강한 바람에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전신주에 부딪혀서 불길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나무가 꺾여서 전신주에 부딪혀서 이제 네. 불이 시작이 됐고 또 비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제 불똥이 바람에 날려서 더 산불 강하게 번지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영주 교수님, 산불 물론 빨리 진화가 돼서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재수가 좋아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예방해야 됩니까? 뭐 산불 예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태껏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방법들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산불 예방이라는 것들은 뭐 많이 알려진 대로 사실 뭐 이렇게 건조한 시기에 산에 가서 불을 태우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 또 이렇게 산에 직접적으로 가서 이런 화기를 다루는 것 이외에도 산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이를테면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또 이를테면 농사를 위해서 밭을 태운다거나 이런 행위들 자체도 사실은 이제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삼가하는 부분들, 또 이제 대부분의 이 산불의 자연적 발생에 대한 원인 이외에는 대부분 사람의 실수라든지 실화에 의한 화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람이 조심하면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산불이 난 지역 이외에도 이렇게 건조한 기후 때는 일반적으로 건물이라든지 또 내가 사는 집에서 불이 난 것들이 물티가 날림으로써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산 인근 지역이라든지 산불 기간에 이런 부분을 조심한다라기보다는 내 생활 속에서의 화재 안전에 훨씬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주 시립대 교수님 그리고 장선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사실상 산불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산불 소식은 계속 잠시 뒤에 이어지는 오뉴스 시간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부디 지금 내리는 빗줄기가 더 굵어져서 산불이 완전히 꺼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